오늘은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폭력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편인가요?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일단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불법 촬영죄, 불법 유포죄라는 게 처음 생겼었고요. 아마 엠번방 사건 늘 기점으로 좀 더 정비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촬영죄들이 처벌 수위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5년형까지 줄 수 있다라고 했다가 그게 뭐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래서 7년형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지고 누구나 프로필 사진만 구하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제작물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제 소지죄도 처벌하는,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가지고 있고 시청을 해도 처벌하는, 그러니까 소지죄와 시청죄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래가지고 이제 꽤 엄벌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이라고 이제 획일적으로 지정을 해 놨고 그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아동 청소년물이면 더 엄벌하는 이런 이제 법률들은 따로 존재치는 않습니다. 불법성이 확인이 되면 똑같이 성인물이나 아동물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불법 촬영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 음란물은 굉장히 엄벌하는 그런 이제 지침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뭐 이제 영미권 국가더라도 아동 음란물 한 개당 7년.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유포시켰으면은 70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형을 가산을 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기가 일단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는 아무리 10개를 제작해도 또 이제 감형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뭐 감형을 시켜가지고 초범이고 대학생이고 뭐 이래서 감형시키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우에는 거의 뭐 디지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거의 95%가 넘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경우에는 사건당 형을 가산하는 방식이 일단 양형 판단에서 좀 외국에 비해서 다르다. 영미권 국가는 가산제라고 해가지고 뭐 개수, 피해자 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하기를 해 나가는데 우리 경우에는 가중 요인이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10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복수의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7년 더하기 2분의 7년이 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징역형을 받더라도 과거에 전력이 있어서 기껏해야 10년 이상을 받기는 일단 어려운 양형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70년씩 받는 나라들하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한 느낌이 이제 드는 데다가 우리 경우에는 또 특히 이제 감형인자들을 비교적 굉장히 널리 적용하는 이런 이제 재량권을 재판부가 갖다 보니까 뭐 초범이냐, 또 무슨 사회적으로 생활 능력이 있느냐, 또 뭐 그것 외에도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이러면 이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합의해달라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반성문이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반성을 했느냐 여부를 반성문으로 따진다거나 뭐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지적된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가중인자라는 걸 사실은 우리는 많이 반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동존 전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중을 시키는데 중요한 인자들이 되고 가중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형 이상 시키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비교적 뭐 길게 형을 줘서 이제 사회로 쉽게 방면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서구 사회에 비해서 우리 경우에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심지어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왜 이렇게 형이 낮으냐 하는 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최근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화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률은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N번방 사건에서 크게 개정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24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후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처벌하던 것을 성인 대상으로도 확대하여서 성인 대상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하나 참고하실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표현물도 포함한다는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비디오물, 필름,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애니메이션, 게임 등 실존하지 않는 아동도 성착취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반포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었고요.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웠는데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 없이 반포하는 경우,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형량이 강화되었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협박만 처벌하는 거에서 협박과 강요로 확대하였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예비 음모죄 처벌도 N번방 사건 이후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예비 음모 같은 경우 디지털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SNS 상에서 누군가를 강간하자 혹은 강제추행하자라고 이야기만 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없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디지털 성폭력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합 또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주로 오픈 채팅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또래인 척하기도 하고 동성인 척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만 무엇이 되었든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문제점은 처벌은 가능하나 검거가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보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성적 목적 대화를 하고 이탈을 하는 경우에 이들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효성 논란으로 최근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